자, 5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먼저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그럼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최고차항의 계수. A-3은 반드시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3이면 안 돼. 자, 그리고 주어진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건 뭐예요?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0입니다. 그럼 판별식을 꾸며보자. 판별식 B는 자, 이 녀석의 계수 A-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로 바뀌면서 A-3, B-3이 0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물었죠? 그리고 A와 B는 뭐래요? 자연수. 네. 두 자연수 A, B 별표 쳐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정수, 자연수라는 조건, 의미 아닌 정수, 자연수, 정수라는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어진 수들을 어떤 하나의 식을 풀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내기보다는 자연수, 정수, 의미 아닌 정수라는 성질에 맞추어서 수를 대입해보면서 풀어야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더하기 4ab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은 0이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부분 잘 보자. 뭘로 바꾸고 싶어요? A 더하기 오, 바로 나오네요. 이거지. 그 다음 이 부분은 뭘로 바꾸고 싶어요? 마이너스 12로 묶고 마이너스 12로 묶고 더하기 A 더하기 B가 묶이도록 놔두고 그 다음 플러스 36은 0 요렇게 쓰고 싶죠. 일시고 이성우 쳐다봐요. 뭐야, 왜 바지 벗는 거 같아? 현진이 너 이거 동영상 다 녹화돼가지고 나 여기서 뿌릴 거야 인마. 이서준 수업 시간에 바지 벗어요. 실명. 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한 조건은 A 더하기 B가 6이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해돼요? 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네. 26. 자, A 더하기 B가 6이기 때문에 1, 5, 2, 4, 3, 3, 4, 2, 5,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언제가 최소가 될까요? 3, 2, 4. 어? 3, 4. 3 안 3, 3일 때 아니야? 3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어디서? 맨 위에 오 김도윤 카메라. A가 3인 거 지워버리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4, 20이 돼버리네요. 맞나요? 네. 6번 문제 볼게요. 먼저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뭐 써야 돼? 몇시? 그래, 판별식. 대신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나 근의 공식을 쓸 때 이제는 그거 하나만 주의하자. A, B, C 계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2차 방정식의 계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가.
허수로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판별식,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신경 써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 왜? 루트 안에가 i가 될 수는 없죠.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 판별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나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인 경우에는 편하게 써먹어도 되지만 이 녀석들이 허수인 경우에는 살짝 불편하게 써야 돼요. 유민아 뭐해? 네? 손 밑에 뭐 있어? 핸드폰? 핸드폰 여기 있는데 뭐 하는 거지 뭐? 여기. 보고 있는 거야? 네. 보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C, A의 4제곱. 이 녀석이 뭐래?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수. 0보다 작아야 돼. 전개할까? 싫어. 합차. 그치, 합차. 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A제곱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꾸어 놓고 얘는 아직도 0보다 작다. 그러면 A, B, C라고 하는 녀석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곱과 제곱과 제곱의 합은 반드시 무슨 수? 양수야. 양수.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갖는다라는 성질로 우리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음수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때 CX제곱 그 다음에 볼까요? 플러스 2ax 더하기 2b 이꼴 0.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글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그대로 이용하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예요? 0이에요? 음수예요? 어떡하죠? 양수 아니에요? 왜? 위에 거에서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보다 크니까. 위에 거에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니까 A제곱에서 2BC를 뺀 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보다 크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BC라고 하는 녀석은 B 마이너스 C의 제곱보다 큰 값이 돼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되지 않나요? 같아도 돼요? 같을 수 있어요? 문제 첫 번째 밑줄 쳐줄게요.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수 0이 될 수는 없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13번에서는 fx가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라고 하는 방정식이 주어졌고 p와 q는 실수다. 가라는 조건은 나머지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f1은 1이다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나라는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켤레근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렇게나 a 플러스 i가 한 근이라고 해서 나머지 다른 한 근을 a 마이너스 i라고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죠? 개수가 개수가 정수 어? 유리수 모두 실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만약 a 플러스 b 루트 m의 꼴로 나타나면 개수가 반드시 유리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켤레근 관계를 쓰는 건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 그리고 허수 단위 i가 포함되어 있는 놈인데 반드시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얼마 i라고 하는 녀석으로 켤레근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때 p 더하기 2q의 값을 구하래요. 실질적으로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켤레근 관계를 미안.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 2차 방정식도 그렇고 3차 방정식도 그렇고. 먼저 첫 번째 조건 이용하면 1 더하기 p 더하기 q는 1이죠?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p 더하기 q는 0이다. 자, 그럼 한 근을 a 플러스 i, 나머지 한 근을 a 마이너스 i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 이 a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p.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a. 자, 두 근의 곱 a 제곱 조심해야 되는 게 플러스 1로 나타나죠. 맞아요? 그럼 얘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q. 그럼 q 자리에 a 제곱 더하기 1, p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a의 값은 1이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q의 값은 2가 되는구나.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4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방정식의 해의 부호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방정식 쪽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은 조금 막 암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챕터 함수 들어가게 되면 2차 방정식에 해라고 하는 녀석을 2차 함수의 x절편의 관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조금 더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솔직히 이해하기는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4번에서는요 모두 양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두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개념과 서로 같은 두근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두근과 서로 같은 두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은 양수. 근계수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찾아주시면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음수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양수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차이 나는 건 두 근의 합의 부호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제일 간단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곱이 0보다 작다. 요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14번 문제에서는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같은 두 근 모두 포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서 연립부등식 풀어주시게 되면 K의 범위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투스텝으로 넘어갈게요. 투스텝 1번. 자, 방정식.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x의 값을 다 찾아낸다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을 모두 다 찾는다. 1차 방정식,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은 1개,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은 2개, 기본적인 3차 방정식은 3개. 물론 2차 방정식 이후에는 중근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수로 따지게 되면 차수하고 똑같아지는데 이 최고차항의 차수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장 대표적인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만나게 되면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3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이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1차 방정식 형태와 2차 방정식 형태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첫 번째, 1차라는 언급이 있었느냐 2차라는 언급이 있었느냐.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 2차 방정식이란 언급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2차 항의 개수는 0이 아닌 값으로 2차 항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모조리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 남아있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x라고 하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기 위해 먼저 주어진 식을 동료한끼리 정리해보자. 자, 앞에 거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의 x 플러스 2x는 m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정리가 되고요. m제곱 마이너스 5m 더하기 6x는 m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m, 야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형태는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3의 x는 m-2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잠깐 복습해보면 먼저 m이라고 하는 녀석이 2가 아니고 m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이 아니면 이때 x의 값은 뭐가 돼요? 양변을 m-2 곱하기 m-3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x의 값은 m-3분의 1이라는 한 개의 해를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m이 2이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2라는 값을 갖게 되면 주어진 놈은 0 곱하기 x는 0. 뭐야 이거? 무수히 많네. 다음
n이 3이면 0 3이면 라면. 자, 이때 왼쪽 x자리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과 1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도윤아, 너무 편하게 누워있는 거 아니냐? 네? 너무 편하게 누워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이 똑바로 안 하자.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해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해가 없대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상수 m. 그럼 m의 값은 뭐죠? 3이요. 3이 돼버리는 거죠. 3이라는 m의 값에 대하여 밑에 있는 방정식의 한 근이 5일 때, 그럼 m에다가 3 대입해주고 x에다가 5 대입해주게 되면 n의 값이 뭐가 되는지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3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아이고 절대값도 들어가 있고 가우스 기호도 들어가 있는 괴랄한 판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죠?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삼죠. 그럼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점은 어디예요? 0이요. 0.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잡는 기준은 이 안에가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로 나눌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개념은 뭐냐면 x 이하의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이 개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x 이하의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의 버림. 근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의 버림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음수에서 발생을 해버려. 음수에서 마이너스 1.2의 가우스.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0.2를 버림하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2야. 왜? 마이너스 1.2 이하의 모든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면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두 정수 사이, 인접한 두 정수 사이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만약 x를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의 범위로 잡아주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가우스 x의 값은 n이 된다. 그러면 가우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수를 쪼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가능한 한 일씩 잘라버리자. 자,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이 녀석이 양수와 음수로 구분되어지는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 1. 그러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주고 등호라고 하는 녀석은 가능한 한 이쪽으로 붙여주자. 그러면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죠.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1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럼 주어진 범위에 맞게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x가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무슨 수? 음수. 고마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가우스는 괄호로 바꿔준다. x가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가우스 x는 뭐라고 쓰면 돼? 양수. 0. 고마워요. 0이라고 바꿔쓰기로 했었죠. 우리 가우스 x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는 0. 인수분해 묶어내면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0과 2분의 1이라는 두 개의 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 어디서 시작했어? 0과 1 사이의 값에서 시작했어. 그 얘기는 x의 값은 2분의 1. 0은 방정식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괜찮아, 시원하게 풀어. 부모님한테만 들어갈 건데 뭐. 자, 다음 두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x. 자, x가 1과 2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음수예요? x 마이너스 1은 양수요. 양수.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우리 딴 거 손대지 말고 절대값 기호만 괄호로 바꾸어 주자. 자, 이때 가우스 x가 1이니까 이 자리에는 뭘 쓰면 돼? 1. 그리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1. 감사하죠. 그래서 x는 1. 1은 주어진 범위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만족시키는 모든 x의 합은 2분의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야, 핸드폰 집어넣고.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수 k에 상관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자, 이 표현이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뭐 쓰자? 판별식. 자, x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을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의 제곱 a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자, 여기서 잘 잡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실수 K. 자, 이와 같이 모든 실수 K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슨 식이 되어야 돼? 항등식이 되어야 돼. K에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돼요. 중요한 조건은 K에 상관없이. 뭐 할까? 정리 먼저 할까? 예.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0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K라는 값에 상관없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해야 한다. 떠오르는 거 있나요? 절대 부등식? 네, 절대 부등식이죠. 이와 같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놈이니까. 게다가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2차식 형태가 주어져 있었죠. 그렇죠? 2차식 형태가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산술기와 코시-슈바르츠와 같은 특별한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써버리면 편하겠는데 네. 아직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얘 좀 더 적어줘.
제가 수를 끊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2차 함수 쪽에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주어진 녀석을 최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k의 제곱이기 때문에 a와 k가 어떤 값이 오던 상관없이 주어진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버려요. 그럼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버리려면 앞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은 어떤 값이면 돼요? 항상 성립하려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과 어떤 다른 값을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어.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도 반드시 어떠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딴 거 없이 a-1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럼 a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요런 개념을 조금 담아줬으면 좋겠어. 항등식 관련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참고가 돼버리겠죠. 우리가 명제 파트 혹은 뒤에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주어진 녀석이 항상 성립하려면 K라는 녀석을 2차식으로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축보다 위에 있거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a는 10보다 크거나 같거나가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해됐어요? 요 부분에 대한 개념은 얘로 끌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a 더하기 k 제곱의 성질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어떤 수를 더해야 0보다 크거나 같겠는가라는 부분만 생각해내면 이 a의 최소값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선행한 부분 이용해서 판별식으로도 끌고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x 더하기 k 이퀄 0 이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가 된대. 야, 절대값의 비가 1대2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만약에 그냥 두 근의 비가 1대2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근을 알파하고 2알파라고 잡으면 돼. 그쵸? 그런데 절대값의 비가 1대2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두 근의 뭐가 다를 수 있다? 부호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와 2알파 즉 부호가 서로 같은데 크기의 비가 1대2로 나타나는 경우와 두 번째 크기의 비가 1대2인데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죠. 그쵸? 주어진 녀석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근계수 관계 이용합시다. 자, 먼저 두 근의 부호가 같을 때 두 근의 합 3알파는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2알파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K.
따라서 k 자리에 이 알파 제곱을 대입해서 넘겨버리면 2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이때 주어진 식 인수분해하면 2 알파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1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k의 값은 뭐가 돼요? 2분의 1? 어? 아닌가? 맞지 않아? 2분의 1.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의 값은 2예요. 2. 여기서 두 개 나온 거야. 자, 다음 이번엔 부호가 다를 때 두근의 합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아싸 신난다. 둘 다 두고 없애버리자. 다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두 근의 곱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k. 따라서 k 자리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집어넣어서 이항시키자. 그럼 2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돼버리고 2 알파 1 잡아놓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그럼 알파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가 생기죠. 자, 알파가 2분의 1일 때 k의 값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요? 네.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의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면 얼마? 0. 0. 자, 15번 볼게요. 오케이. 자, 15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줘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f의 알파가 2 베타가 되고 f의 베타가 2 알파가 된다. 자, 아마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 즉 근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식을 때려 맞춰라 라는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니네들이 잘 써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인수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다항식에다가 내가 알파가 됐던 베타가 됐던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0이 되도록 만들 수 있으면 주어진 식을 뭘로 만들 수 있어? x-알파와 x-베타라고 하는 인수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설정이에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 f의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0으로 잡자. 그 다음 f의 베타 마이너스 2 알파는 0으로 잡자. 그럼 첫 번째 식은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0이 되게 만들어놨고 두 번째 식은 x자리에 베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0이 되도록 만들어놨어. 문제는 뭐냐?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베타가 튀어나왔고 베타가 들어갔는데 알파가 튀어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알파라는 x라는 자리에 알파라는 녀석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식 자체에 베타라는 녀석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f의 x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다항식을 설정해보자. 아, 욕하고 싶은 거 인정해요. 욕하고 싶은 거 인정해요. 뭐 저런 생뚱맞은식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대단. 외웠어. 나도 외웠어. 여러분들이 이 알파와 베타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 식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F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가 빠지니까 베타가 남으니까 이 베타는 0. 베타가 들어가면 베타가 빠져버리니까 이 알파는 0.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주어진 다항식 fx 빼기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x라는 식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는 식이 돼버리고, 중요한 건 fx가 몇 차식이래요? 2차식. fx가? 그냥 다항식이라고. 그래,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어. 만약에 2차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지만 다항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2차 이상의 다항식이 될 수 있어. 따라서 뒤에다가 qx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다항식을 언급해 줄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5요. 5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자. 그러면 주어진 fx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f의 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qx에다가 플러스 2의 5 마이너스 x라는 다항식으로 만들었을 수가 있죠.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뭐 찾으래요? RX. f의 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뭐라고 하기로 했죠? rx라고 하기로 했네요. 그럼 이 녀석 자체가 그대로 나머지 rx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r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x-알파, x-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진 건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는 x-알파, x-베타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나머지처럼 쓸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f의 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몰라. 그런데 나머지는 알 수 있잖아. 지저분한 계산을 쉽게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얘네들을 가지고는 마치 공식처럼 만든 경우도 있었어. 어떻게? f의 알파가 k 베타로 나타나고 f의 베타가 k 알파로 나타나는 경우 gx라고 하는 다항식을 f의 x 마이너스 k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x로 설정하고 문제를 접근하자. 자, 16번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근계수 관계거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방정식 문제를 만났는데 두 근이 뭐다? 와 같은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근계수 관계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근데 이 기본적인 근계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차수가 원 방정식보다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이 식의 차수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좀 하자. 아마 방정식 다루는 부분에서 식 다루는 부분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차수가 높은 녀석을 만들어서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차수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파 더하기 1로 만들 수 있다. 알파 5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플러스 1로 쓰자. 그냥 제곱해 버렸어.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알파 5제곱이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을 알파 더하기 1로 만들 수 있어서 3알파 플러스 2로 만들고 알파 5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5알파 플러스 3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꾸미고 싶다. 그럼 뭐 찾아야 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쨌든 알파 5제곱이 5알파 플러스 3으로 주어져 있고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알파 대신에 베타가 대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베타 5제곱은 5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쓰셔도 무방하잖아요. 두 녀석의 합 5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6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두 근의 합은 11 냉큼 1번부터 5번 중에서 두 근의 합이 11이 되는 방정식을 먼저 찾자. 3번, 4번. 자, 아쉽게도 우리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두 근의 곱을 찾아야 되겠네요. 5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5 베타 플러스 3 전개하면 25 알파 베타 플러스 5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맞나? 15지 맞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9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플러스 24 그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로 나타나 있는 방정식은 몇 번이겠어요? 3번 그냥 알파 베타를 5제곱 하면 되지 않나요? 알파 베타를 5제곱 그러네. 그러네 병신 바보짓 했네요. 쉬운 거 놔두고 왜 이상한 짓 했냐. 고마워요. 여기 이상하게 이런데 이상하게 꽂히는 경우들이 생겨. 아 진짜 고마워요. 우리 도윤이가 선생님의 바보 같음을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자, 18번 볼게요. 18번은 문제를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자. 무리수를 정수와 0과 1 사이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많이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3이라고 하는 수를 정수 부분하고 그 다음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1. 그럼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루트 3 빼기 1. 근사값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아까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수를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은 뭘까? 마이너스 고마워. 그럼 소수 부분은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0.2가 돼버리지, 그치?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0 이상 1 미만의 수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 소수 부분을. 그러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녀석의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1과 소수 부분을 마이너스 0.2다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표현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정수 부분과 0.8이라는 소수 부분을 나타냈을 때 가우스 함수는 내림함수, 버림함수라는 표현도 써요. 소수 부분을 버려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주어진 가우스의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수 같은 경우에서의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수로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수학 1으로 가게 되면 로그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소수 부분은 가능한 한 0 이상 1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다들 언급은 해줘요. 소수 부분을 나타낼 때는 0 이상 1 미만의 수로 나타내자. 그거 놓치지 마시고 이런 음수들 나타냈을 때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럼 다시. 자, 계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계수가 유리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 0이라고 하는 유리 계수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5래.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예요? 혈례근 관계로 아이고 미안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구나. 아이고 자 1 더하기 루트 5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5 마이너스 2. 그럼 나머지 한근을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될까요? 돼요? 예. 왜요? 네. 네? 자,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근을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혈례근 관계 써도 돼요? 안 돼요. 왜요? 저장 용량이 꽉 찼나? 아씨, 나 이걸로 카메라 대신 하려고 그랬더니 카메라를 하나 사야 되면서. 그러니까 카메라도 사야 되겠네. 맥북 잠깐 저거 256인데 2시간을 못 잤나? 중간중간 끊어서 했잖아. 아니야. 더 짧겠지. 그럼 되지. 더 짧지. 게다가 쌤이 방금 이렇게 해서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눌렀나? 아까 왜 이렇게 해야 돼? 아 내가 이랬나? 그럴 수도. 아 그때 습관이 그럴 수도 있겠지. 깨달음의 시간. 아 뭔가 이것저것 우리 하나씩 배워가면서 해요. 교원이한테 막 중간중간 잘라갔다가 자 여기서 막 갑자기 여기서 그러긴 하겠다. 자 혈례근 관계 쓸 수 있죠. 왜? 유리수잖아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써가는 혈례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계수가 실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허수부의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혈례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때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합시다. 아니지. 이 녀석의 근이 얘하고 얘일 때 이 녀석의 근은 뭐가 될까요? 자, 이 녀석이 요 방정식의 한 근일 때 이 녀석의 한 근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수. 볼을 받고 그런죠. 역수. 그치, 맞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얘의 역수.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은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 근이 돼버린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다 해결을 하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서 최대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오케이. 자, 26번 문제 보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은 0이다. 일부러 기침 하시네. 아니야, 목이 걸렸어. 자, 다시 26번 보시게 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된다. 정수 문제가 솔직한 말로 나중에는 좀 무섭게 다가와. 정말 무서워. 정수, 자연수라고 하는 문제가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전까지는 정수,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도 하네라고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문제에 정수나 자연수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좀 무서워져. 부등식에서 등호 집어넣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면 일단 정수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들은 몇 가지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2차 방정식에서 정수근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자, 먼저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자. 그럼 알파와 베타는 무슨 수? 정수. 예. 그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2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데 정수다라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아야 돼. 야, 너네 둘이 밑에 손잡고 뭐해? 안 잡고 있어. 저도 이거 둘이서 왜 책상 밑에서 둘이 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남자들이 그러시지 마. 아닌데. 피해자. 지금 묶고 있었는데. 선생님 감금당했거든요. 아니. 저 피해자예요. 저 지금 모으고 있었는데. 더러워. 아니.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 정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 접근은 뭐냐면 정수가 곱해지면 어떤 수가 될까? 정수. 정수가 된다. 잘죠. 대부분 꽤 많은 문제들의 패턴들이 정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수와 정수의 곱은 정수가 된다라는 패턴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선생님 중에 홍정수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도 홍정수 우리 선생님. 상관도 있어. 그냥 정수 얘기할 때만 되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지. 지금 정수였어. 정수 한 대 때려줘. 이 정수. 정수일이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수와 정수의 곱으로 만들어낼 건데 알파와 베타도 정수고 m도 정수야. 그럼 알파, 베타 중에 문자를 소거하기 편한 식이 있니? 예. 없어요.
있어요. 있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도요. 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뭘 소거하는 게 좋으냐면 이 경우에는 m이라는 문자를 소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에다가 2를 곱해서 2배의 알파 플러스 2배의 베타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바꾼 다음 두 식을 변변 더해주자.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마이너스 3. 정수와 정수의 곱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러면 요 식을 딱 보고 알파와 베타라는 두 정수의 곱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좌변과 우변에 뭐가 더 필요할까 생각드는 거 없을까? 4? 왜? 그 알파 더하기랑 그래 인수분해가 돼.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2 베타 플러스 4는 1. 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정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얘라고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그치. 음수 조심해라. 양수가 있을 수 있으면 음수가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정수 문제 접근할 때. 그러면 이때 얘는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곱이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의 곱이 1이라고 하는 예쁜 정수가 돼버려. 그러면 얘는 1이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녀석 한 가지와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m의 값은 뭐가 될까요? 1이 되니? 자,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마이너스 3일 때 m의 값은 뭐가 되나요? 5요 5가 되니? 그래서 이때 가능한 m의 값은 1과 5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9번 볼까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자, 29번 보시게 되면 네. 정오각형에서 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정오각형 같은 경우 대각선이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죠? 네? 네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예. 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돼버려? 자, 이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에서 2인 정오각형에서 요 녀석의 길이를 찾아달라. 어떻게 찾지? 보조선? 뭐라고? 보조선? 어디다 보조선을 그을까? 저기 그래, 여기다 하나 긋자. 그 생각을 이게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삼각형 ABE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요 녀석의 각과 요 녀석의 각이 같다고 해보자. 그럼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 이하고 서로 어때요? 같아요. 합동이죠. 그럼 여기도 점이네? 그렇죠. 그럼 이때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P와 삼각형 ABP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x라고 놓을까? 맞아요? 자, 그럼 A2의 길이는 얼마? 2. 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2점이죠. 예. 네. 그럼 삼각형 AP는 어떤 삼각형이 될까? 아니에요. 음. 이등변이요. 왜? 정오각형 하나가 108이니까 108이니까 저 점은 36이고 36이고 2.70이고 36이고 36이고 70이고 이거
그럼 이 녀석의 길이를 x 빼기 2라고 잡으면 될까요? 네. 그럼 삼각형 PAB와 삼각형 ABE는 닮음인가요? 예. 그럼 우리 닮음비 이용해서 x 마이너스 2대 2는 2대 x라고 꾸며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는 4가 되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대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어떤 녀석? 이보다 큰. 어? 양 아닌가? 아니구나. 양수요. 이보다 큰 맞잖아. 쉣. 양수가 나타나도록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저게 x 마이너스 2